주사위를 도대체 하루에 몇 번씩 말해볼까?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 홀수눈이 나오는 걸 A, 그 다음에 B를 설명하는데 6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M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일단 정리를 하자. A라고 하는 사건은 어떤 거예요? 홀수. 그럼 주사위 던질 때 홀수 누구 나와? 135. 이게 지금 A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들이고, B 같은 경우는 얘는 M 값이 뭔지에 따라 달라. 그치? M의 약수의 몸이야. 이거야. 그러면 M 값이 되는 게 어디서부터야 지금? 1부터 1, 2, 그 다음에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약수, 2의 약수, 3의 약수 그때마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B가 이렇게 다양한 상황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했어? 얘네 둘이 독립이 되도록 그랬어. 그러면 독립은 우리가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무조건 검증식을 써야 된다고 그랬어. 독립을 검증하는 식이 뭐였어? 그렇지. 얘를 뭘로 계산할 수 있으면?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 그래. 선생님 저 PA는 금방 구하겠어요. 주사위 던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 6가지 중에 1, 3, 5 3가지. 결국 2분의 1이라고 하는 계산이 되는 거고, 자 B 같은 경우는 지금 M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M이 1이야. 그러면 1의 약수 1. 애가 2야. 그러면 2의 약수 1, 2. 3이야. 4야. 5야. 6이야. 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B가 될 수 있는 6가지 경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선생님은 그럼 뭐가 궁금하냐면 P, B라고 하는 요 확률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칸이 그려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아예 선생님이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미래를 봤기 때문에 줄을 길게 치지만 여러분은 짧게 쳐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애들 줄 안 치고도 문제 풀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선생님 이제 너네 칠판에서 보니까 멀리서 볼 때 이렇게 헷갈릴까봐 지금 줄 쳐주는 거야. 안 쳐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뭐라고 돼 있냐. 자 PB 얘는 B의 확률이야. 그러면 이게 1의 약수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얘는 6분의 이렇게 되는 거. 얘는 6분의 그게 얼마야? 네 이렇게. 그 다음 얘도 이렇게. 얘는 그렇지 이렇게. 얘는 그 다음 얘는 5. 그래서 PB를 찾았어. PA이고 PB 찾았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 A 교 B에 대한 확률 얘기해야 되니까 선생님 천천히 할게. 뭐부터 할 거냐면 A 교 B에 해당하는 원소부터 먼저 써볼게. 그러면 A 교 B라는 건 A하고 B하고 둘 다 되는 애들만 뽑아오는 거지. 135랑 1 1 1, 2, 135 1, 3, 135 1, 2, 4, 135 1, 5, 135 1, 2, 3, 6, 145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P, A 두 개 곱사건의 확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보는 거야. 한 가지. 그럼 한 가지니까 6분의 1. 한 가지니까 6분의 1. 얘는 두 가지니까 3분의 1. 한 가지니까 6분의 1. 두 가지니까 얘는 요렇게.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검증식만 돌려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교집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어떻게? 두 개를 곱해서. 근데 두 개가 잘 봐야 돼. 선생님이 이거 왜 잘 보라고 하냐면 깜반에서 이미 한번 헛짓거리를 했어. 자, PA는 어디에 적혀 있어요? 요 빨간색 얘죠. PA는 계속 동일해요. 그리고 PB가 어디에 써 있어요? 여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해서 요 박스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써볼까 그냥?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로 얘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지금. 돼요? 네. 어림도 없지 그지?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은 다 똑같으니까 뭐 먼저 써놔도 되고. 자 여기는 누구를 갖고 와야 돼? 얘를 갖고 와야 돼. 그러면 3분의 1 됨? 안 돼? 되지 않아? 그치? 이렇게 아닌가? 될걸? 자 그 다음에 얘는 누가 와야 돼 이제 여기? 얘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돼? 안 돼. 얘는 누가 와? 저기 와. 돼? 안 돼. 얘는 여기서 누가 와? 쟤가 오는 거야. 돼? 안 돼. 얘는 누가 오냐면 5, 3분의 2야.
되니? 돼. 그러니까 이걸 되게 만드는, 독립이 되게 만드는, 독립의 검증식을 통과시킨 거니까 얘가 되게 하는 n값은 2와 6이다. 그래서 이렇게 합 구하니까 8 해서 끝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진짜 다 구해가지고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게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난 거긴 한데 독립과 종속을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구나. 어서 와. 화장실 갔다 와. 3번. 3번 해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자. A, B가 4의 배수일 때 A 더하기 B가 7 이하일 확률. 조건부 확률이에요. 네. 그래서 굳이 쓰면 뭐 이렇게 길게 써야 되지. 그래서 얘가 곱한 게 4의 배수일 때 더한 게 7 이하일 확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는 곱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그런 상황을 여기다가 개수를 적어주고 그 중에서 더해서 7 이하가 되는 애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지금 잘 보시면 A 곱하기 B가 4의 배수 이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 A하고 B는 어디에서 나오는 숫자예요? 누가 기침하냐 지금? 혹시? 어디서 기침하냐? 이쪽에서 하지? 누가 해? 저요. 누가 해? 그래? 그러면 닫아줄라. 옷을 좀 더 따숩게 입어. 네. 왜 오늘 또 잘생기게 교복 챙겨 입고 왔어? 옷이 없어가지고. 엄마야. 어제 선생님 거라도 줘? 이렇게. 야 위에 뭐 하나 덮고 쓰고 와야지 라고 하기엔 소망이는 더워? 너 집에서 산삼 까쁘게 해먹지? 일일이 치워가지고. 그러다 감기 안 걸려? 진짜 조심해야 돼. 옷 하나 들고 와야지. 어휴 패딩을 나도 패딩 두꺼운 거 꺼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곱하기 해서 4의 배수 쳤는데 A, B가 어디에서 오는 숫자들이야? 주사위. 그러니까 1부터 6까지. 그래서 얘는 만약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부터 6까지 다 써놓고 그 중에 4의 배수 되는 거 골라도 돼. 그지? 그리고 거기서 7 이하 되는 거 찾아도 돼.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게 좀 어떤 계획 구성 뭐 이렇게 좀 분류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으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곱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거 언제 4의 배수 되지? 2의 제곱이 제가 너무 빨리 답을 다 얘기해버려. 그치? 괜찮아? 우리 원래는 좀 이거 삽질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정답이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잘 하는 건데 그치? 이럴 때 선생님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까? 너 최고 뭐 이러고 최고인데 한 박자만 느리게 나와봐 이제 알았지? 음악가족 기질이 얼마나 있는지 보자. 자 이거 곱해가지고 4가 되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애들 대부분 뭐부터 얘기하냐면 저렇게 얘기 안 해. 뭐라고 해요? 4일은 4요 이렇게 얘기해. 거기에도 큰 뜻이 있어. 4가 애초에 들어가 있으면 맞는 키지. 옆에 뭐가 와도 상관없지. 맞아요. 그래서 4라고 하는 이 키를 그냥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4가 떠버리면 그 다음에 고민할 것도 없이 다 4의 배수가 돼. 또 다른 거. 그럼 4가 반드시 있어야 될까? 아니라는 건 알아요. 우리가 벌써 생각하지. 2는 4 뭐 벌써 생각나잖아.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4를 만드는 그 구성 요소, 약수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2를 약수로 갖고 있는 수면 돼. 근데 우리 그걸 2를 약수로 갖고 있는 수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런 수가 뭐야? 우리 뭐라고 부르는 애들이야? 네, 짝짝 곱하면 그냥 4에 대해서 무조건 되는 거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A와 B가 될 수 있는 걸 적을 건데 어떤 애들을 적겠어요? 짝짝을 적고 4 시리즈를 다 적는 거죠. 그럼 선생님 짝짝을 적는다고 하면 1 같은 거 지금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뭐 해버리면 돼요? 2일 때 여기 2, 4, 6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4일 때 어떻게 돼요? 맞는 키 있으니까 1, 2, 3, 4, 5, 6 다 적어도 상관없는 거죠. 여기 6일 때 2, 4, 6 안 끝났어. 왜? 이쪽이 4일 수도 있어. 그치? 맞는 키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가
1, 2, 3, 4, 5, 6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 전체가 모든 경우의 수가 되냐? 그건 또 아니야. 뭘 좀 걸러줘야 될까? 네, 지금 겹치는 게 있어요. 보여? 겹치는 거 근데 또 없앨 때도 좀 잘 없애야 돼. 어떻게 없애야 될까? 일단 보니까 앞에서 여기 이사육을 한번 뽑아냈기 때문에 여기에 이사육 있는 애들은 이미 다 있어. 다 뽑아내야 돼. 그죠? 그 다음 또 겹치는 거 뭐 있어요? 이제 없어요? 있어요. 뭐 있어요? 이사와 뭐 있어? 이거 했잖아. 이사 여기 없었어. 그 다음 또 뭐 없애야 돼? 끝났어? 네 이렇게 잘 없어. 그래서 이렇게 없애고 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요? 6이 10. 몇 가지? 15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쵸? 그리고 뭐 했어? 얘를 이렇게 펼쳐서 써놓으니까 엄청 편안한 거야. 뭐가? 그 다음 얘를 찾기가 더해서 7 이하래. 근데 아무 숫자를 갖고 와서 1하고 1, 7 이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서 된 애들 중에서 7 이하인 것만 찾는 거지. 그럼 봐봐. 2하고 2 더하면 7 이하? 맞음. 2, 4 맞음. 2, 6은 안 돼. 자, 4, 1 됨. 4, 2 4, 3 여기까지 돼. 왜? 7 이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돼. 6은 다 안 돼. 여기는 돼. 1, 4 됨. 3, 4 됨. 5, 4는 안 돼. 이렇게. 그래서 됨 한 걸 다 치니까 몇 개가 돼요? 7개. 이렇게. 그래서 요게 답이죠. 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선생님 처음에 좀 구획을 하고 풀었지만 사실 그냥 나열해도 여러분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자, 선생님 칠판 넘기는 동안 문제 4번이 9월 모의평가 29번 자리에 있는 문제예요. 미적분 29번에 있는 문제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확통을 하나봐. 근데 어쨌든 요거 문제 한번 읽어보고 이거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세요. 이런 문제는 뒤에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야. 물론 계산 어려운 거 아니고 앞에 문제를 해독하는 기만 하면 돼. 끝나. 저기 은퇴 좀 깨워. 은퇴 어디 아프대? 아파? 아프면 아프다고 미리 말해. 그 다음에 예준이도 깨워. 예준아. 선생님 깨웠어. 내가 일어나라고. 선생님 칠판 넘기는 동안 4번도 한번 보세요. 4번에 이 핵심을 찾았으면 말해버리지 말고 좀 기다려. 현준이 아파? 감기 걸렸어? 약을 먹어. 선제 공격. 오늘 먹어야지 약을 또. 약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 이제 해독했어. 맞았어. 어쩐지 여유 완만하게 있더라니. 이런 거 볼 수 있어야 되죠. 잘 봤어요. 잘 풀려요. 문제 해독 완료? 자, 한번 읽어볼까? 뭐라고 했냐면 앞면에는 문자, 그 다음에 뒷면에는 문자 B 이렇게 써있어. 알겠지? 이런 카드가 있는데 얘를 그냥 뒤집는 게 왜? 그냥 뒤집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작용을 먼저 해야 돼. 뭐 동전을 던져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 동전을 2번을 던져가지고 그 앞면이 나온 횟수가 2이면 카드를 뒤집.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온 횟수가 빵 또는 1이면 안 뒤집. 그냥 그대로 둔다야. 근데 이런 시행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일단 A를 보이게 둔 다음에 시행을 몇 번 반복할 거래?
5번 반복할 거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를 치는 요게 시행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난 결과가 여기 써 있을 거고, 그 다음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하고 났을 때 마지막 원하는 게 언제야? B가 보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안 뒤집히고 쭉 가. 그럼 어떻게 돼, 얘들아? A가 나와. 그중에 A가 나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게 된 거죠, 그쵸? 그러려면 자, 우리가 여기서 뒤집을 해야 되는데 뒤집을 몇 번 해야 되는지 이제 보는 거야. 자, 원래 이렇게 있었어, A야. 자, 뒤집을 한 번 했어. 그리고 그 뒤로 안 뒤집힌 거야, 쭉.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원하는 상황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뒤집을 한 번 하면 좋겠어. 자, 그런데 어떤 친구 얘기할 거야. 선생님 봐봐요. 처음에 뒤집지 말고 쭉 가다가 중간에 뒤집고 쭉 가는 거 어때요? 이거 어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결국에는 뒤집는 걸 한 번 하면 안 뒤집는 게 몇 번이야? 4번. 총 시행이 5번이니까 그럼 걔네들의 배열은 바뀔 수 있는 거지, 그치? 뭐 뒤집는 걸 동그라미라고 하고 안 뒤집는 걸 X라고 하면 동그라미와 X를 가지고서 우리가 배열하는 게 그 다음 들어가면 돼. 그리고는 동그라미나 X, 그러니까 뒤집거나 안 뒤집거나 하는 건 이 동전 던지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뒤집 한 번이면 된다 라고 하는 요거 찾을 수 있고, 그럼 이번에는 2번 뒤집어 볼까? 자, 여기서 한 번, 2번 뒤집고 그냥 냅뒀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눈치가 채지고 있는 중이야. 어떤 거? 몇 번 뒤집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3번 가는. 어때? 여기서 한 번, 2번, 3번 쭉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히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몇 번까지 가능해요? 5번. 왜냐면 시행이 5번이니까 정신없어. 하나, 둘, 셋, 넷, 5 하고 끝나는 거지, 그치? 요런 거 가능하다. 그래서 뒤집는 게 홀수번 뒤집어져야 된다는 걸 저 문제를 보고 한번 내가 이렇게 해보면서 느낌을 찾았으면 이 문제 이제 다 풀었어. 진짜 간단해. 자, 그럼 한번 볼게. 한 번 뒤집어야 돼. 그럼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번의 시행 중에서 그 뒤집는 걸 주인공이라고 놓으면 그게 한 번 일어나야 되지, 그치? 그러면 뒤집는 걸 한 번.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어? 안 뒤집는 걸 몇 번? 4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3번 뒤집어? 그럼 5번의 시행에서 주인공 뒤집는 거 3번. 그러면 안 뒤집는 거 2번. 이렇게. 5번의 시행에서 뒤집는 거 5번. 안 뒤집는 거 빵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이 문제의 그 다음 건 뭐야? 뒤집을 확률과 안 뒤집을 확률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자, 선생님이 어떨 때 뒤집어요? 앞면이 2번 나올 때. 자, 동전 던지면 2번 던질 거야. 그럼 앞뒤, 뭐 뒤, 앞, 그잖아. 자, 앞면이 2번 나왔다는 거 우리 어떻게 표시했었어? 앞, 헤드 이렇게. 그치? 요게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이야. 자, 앞면이 나오는 수가 빵번 또는 한 번이야. 그런 경우는 어떤 거야? 앞뒤. 뒤야. 그 다음에 TT. 이렇게. 그치? 요런 거.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4가지 중에서, 자, 4가지 중에서 우리가 뒤집으려면 아까 뭐라고 했어? 4분의 얼마의 확률이야? 여기 1에 4가지 중에 앞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안 뒤집. 그건 어떻게 돼요? 4분의 3이죠. 그럼 내가 지금 뒤집는 걸 주인공이라고 놨기 때문에 앞쪽에 지금 전부 다 4분의 1이고 뒤에 뭐가 붙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계산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분모가 4의 5제곱이지, 그치? 4의 5제곱 먼저 계산해가지고 숫자 불려놓지 마시고 그냥 거듭제곱으로 뒀다가 그 다음 약분하시는 게 훨씬 간단해요. 근데 이렇게 두고, 선생님 다른 방 계산 안 해줬는데 다른 방 안 해줬더니 틀리더라고? 한번 해볼게. 자, 얘도 5,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얼마야? 81. 그럼 거기다 4 곱하면 얼마야? 5 곱하면 얼마야? 5, 8에 40, 405 더하기. 자, 여기 5C3 얼마야? 10. 5, 4, 20에 10. 10에다가 9. 90. 1, 1, 1. 1 빼두면 안 돼. 1이라고 해서 또.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4의 5제곱이 있고 위에 496. 누가 봐도 4로 약분 되게 잘 되겠지? 그치? 하나 지우면 4제곱. 자, 하나 약분하면 124. 하나 또 될 것 같아. 3제곱. 하나 또 하면 4, 32에 1. 이젠 안 되겠다. 결국 64분의
31 이렇게 나오지? 근데 문제에서 128 곱하래. 왜 그렇겠어요? 이거 주관식 문제니까 분모 없애려고 128 곱하는 거죠? 결국 62가 답으로 끝나는 거죠. 그랬네. 이렇게 된다. 그 뒤에 있는 그 수능 특강 문제는 잠깐 패스하고 일단 그 뒤에 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통계로 갑니다. 35쪽? 네,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통계를 복습을 살짝 해볼게요. 아이고. 요걸로 복습하면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오늘 막대기 여기 있었네. 자, 맨 처음에 뭐 배웠냐면 확률 변수 두 종류 있다고 배웠어. 뭐랑 뭐였어? 이산과 연속이었어. 이산 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거여서 이런 식으로 요걸 그렸어. 이거 뭐였어? 여러분 거의 지금 시력 검사하고 똑같아요. 답이 다 적혀 있어요. 그죠? 확률 분포표. 그래서 이때 우리가 요 확률 분포표를 가지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계산할 수 있어. 평균. 손가락질 하라 그랬잖아. 그 다음 분산. 제평평제. 아니면 편차 제곱의 평균. 알겠지? 편차라는 말도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지?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구했고, 확률 질량함수라고 해서 얘를 그리면 이렇게 막대기로 그려져서 요걸 가지고 뭐 하는 일은 잘 없었어. 그지? 자,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얘는 뭘 가지고 있냐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했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확률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어? 이 그래프가 있으면 넓이로 찾아볼 수가 있었어. 넓이 구하는 게 중요했고, 그래서 이때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넓이를 구하는데 우리 적분해서 넓이 구하는 거 말고 삼각형, 사각형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우리 항상 이렇게 어떤 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래프를 많이 봤다. 그래서 이때 이 함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 확률? 밀도함수. 아까는 확률 질량함수, 확률 밀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였어.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깨끗한 X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세트 메뉴를 구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선생님이 뭐 했냐면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의 점수를 3배씩 늘려줄게요. 그런 거 했어. 그지?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돼? 3배가 그대로 돼.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5점씩 깎을게요 그랬어. 그러면은 평균도 어떻게 돼? 5점씩 깎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거. 자, 분산도 비슷한데 분산 선생님이 3배로 늘릴게요 그랬어. 그럼 분산은 어떻게 돼? 3배가 아니야. 9배야. 여기 보면은 제곱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부풀려진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되고, 표준 편차는 거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분포가 있었어. 그래서 어떤 분포가 있었냐면, 여기다 독립시행의 확률 안 적어놨네. 뭐가 빠졌다 했더니. 자, 분포가 있었어. 네임드 분포. 그지? 어떤 거 먼저 나오는 거. 얘 뭐야? 이항 분포. 얘는 어떤 걸 밝혀주면 되냐? 요거 뭐야 이게? 시행수와 확률을 해주면 확률 분포표를 그냥 자동 생성이 가능했던 거야. 알겠지? 이항 분포라는 게 결국 어떤 거냐면 이때 그런 거였어. 관역에 쏴서 맞추냐 못 맞추냐, 타석에 서서 안타를 치냐 못 치냐, 경기를 해서 이기냐 지냐, 자유투를 해서 넣냐 못 넣냐, 항상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는 어떻게 돼?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쓰고 원래는 요걸 그릴 수 있었어. 그럼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런데 선생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 시행수를 늘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가 겁나 늘어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매번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아니다. 해보니까 얘는 이렇게 되게 예쁜 계산값들이 나오더라. 자,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평균 어떻게 구해? MP 분산, MPQ 표준 편차, 루트 MPQ로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와 엄청 좋네 라고 했던 거야. 여기 빠져있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빠져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네임드 분포를 하나 배우죠. 얘 뭐예요 이거?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거. 얘는 뭘 알려줘야 돼 나한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려줘야 돼. 그러면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대칭인 종 모양이 그려질 거야. 근데 평균에 따라서 이게 위치가 이렇게 더 오른쪽에 그려질지 왼쪽에 그려질지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게 더 이렇게 느슨하게 그려질지 아니면 더 이렇게 올라가게 그려질지 이런 것들이 달라졌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기 때문에 면적으로, 넓이로 확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 이거 어떻게 맨날 구하냐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 그런데 기가 막힌 방법이 있었던 거지. 뭐야 이게?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면 요런 분포로 바뀌어. 얘는 뭐야? 그렇지. 정규분포처럼 생겼지만 얘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규분포는 어떤 거야? 평균이. 표준 편차. 그런 거야. 그래서 얘는 아예 이 그래프 모양이 고정값이야. 축은 0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 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양이 표준 편차 1값에 해당하는 그 커브로 그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계산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151쪽에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때 열심히 했던 게 이 바깥으로 가는 거 넓이 찾고 뭐 여기만 찾고 저쪽 찾고 막 해가지고 막 우리 그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구했던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로 넘겨서 151쪽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넓이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었어. 자, 그 다음에 놀라운 거, 아까 네임드였던 요 이항분포가 어떻게 되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 연결이 돼. 연결고리가 뭐야? 맞아. 시행일수가 충분히 크면이라는 그런 만능 표현으로 일로 넘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항분포에서부터 정규분포, 정규분포에서 표준정규분포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항분포에서 넘어올 때 우리가 여기다가 평균 표준편차 써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평균의 표준편차 제곱 써줘야 되니까 평균은 NP, 표준편차는 루트 NPQ로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했어? 아, 우리 모집단의 상황을 관찰하고 싶어. 전수조사 하면 좋은데 전수조사가 안 될 때가 있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뽑아. 뽑는 걸 뭐라고 불러? 추출. 추출을 할 때 중요한 점, 몇 개 뽑을 거니가 중요해. 그거 뭐라고 불러? 표본의 크기 n이라고 부르는 그게 있고, 그래서 표본을 만들어서 표본을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자, 모집단에서의 평균,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표본에서의 평균,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라고 부르는 거였어. 자, 여기서 한 번 더. 표본 평균은 모평균과 같습니까? 표본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아? 선생님이 그때 했던 샘플이 그래서 뭐였어? 민결 이렇게 뽑히면 그때는 우리 학교의 전체 평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이런 표본 평균을 다 구해서 걔네들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일치한다고 얘기를 해줬어.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아? 표본의 크기. 그래서 n분의 시그마 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예를 따르게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원래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뭘 따르냐면 정규분포를 따라. 심지어 원래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적당히 충분하게 크면 무조건 이 정규분포를 따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또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넓이 구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걸로 넘어갈 수가 있었어.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최종 보스 어디에 있어요? 추정을 하자. 모평균을 추정을 할 건데 추정하는 구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거야. 구간의 종류가 두 가지야. 표준적인 거 95% 신뢰 구간과 99% 신뢰 구간. 그래서 보시면 어떤 똑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비교를 할 거니까 n하고 시그마가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x바 표본 평균 하나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구간이 여기에도 설정, 여기도 설정, 여기도 설정, 여기도 설정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선생님이 100개를 뽑아. 그러면 95% 신뢰 구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100개 뽑은 것 중에 몇 개? 95개에 실제 평균값이 들어있다는 거야. 알겠지? 어떤 거는 한가운데 쏙 들어있고 어떤 거는 귀퉁이에 들어있고 어떤 거는 이쪽 귀퉁이에 있고 상관없어. 들어있는 거라는 거고 99%는 그럼 100개를 만들었을 때 몇 개란 얘기야? 99개가 들어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되게 당연하게 했던 말 중에 하나 뭐였어요? 나머지 값들이 동일하다고 하면 신뢰도가 높아졌을 때 이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 짧아져? 더 길어져요. 왜? 이 값이 커지거든. 신뢰 구간이 커지면 이 신뢰도가 커지면 이 값이 커지기 때문에 얘가 더
왼쪽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돼. 그래서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고 만약에 다른 건 동일한데 M만 몰라. 근데 선생님 뭐 하고 싶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좀 줄이고 싶은 거야. 너무 넓으니까 선생님 쪽팔리잖아. 그지? 50cm에서 300cm야 그때 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멀쩡하게 우리 선생님이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다른 거 다 냅둬. 그럼 뭘?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하면 돼? 표본의 크기가 늘어나면 민규야? 길이가 짧아. 그렇지, 길이가 짧아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나온 거죠. 근데 놀랍게도 얘는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식이야. 왜? 모평균을 몰라서 추정하고 있는데 누구를 알아? 모표준 편차를 아는. 이런 일은 사실 쉽지 않다, 그치? 실제로는. 그래서 요거 대신 우리가 뭘 사용할 때가 많다? 표본 표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어떤 기호 사용해요? S. S라고 하는 거 사용하게 된다. 소수령 같은 거 쓰실 때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다. 알겠죠? 네. 서술형 쓸 때는 S가 표준 표준 편차라고 안 밝혀져요. 이렇게 나와 있는 네임드 용어들을 그냥 쓰셔도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확률 변수 X 그러면 그냥 X 가지고 그냥 쓰지. 거기다 확률 변수 이렇게 써두지는 않거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쓰인 네임드는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그 알파벳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분명히 저게 시그마가 아닌 건 아는데 그때 그거를 X를 썼는지 S를 썼는지 P를 썼는지 만약에 헷갈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표본, 표준 편차, 다른 문자 이렇게 정해버리면 또 쓸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빠이빠이. 그러면 이제 애들 어떻게 해? 그럴 때는 모르는 척 그냥 갑자기 그 공식 부분은 생략하고 식부터 쓰고 그냥 답 맞춰버리지.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너네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놈들이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해서 문제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이것의 용어를 밝히고 뭐 이렇게 한 마디 넣어주면 이제 그걸 안 쓴 애들에 대해서는 1점씩 깎을 수 있는 어떤 빌미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문제 내본 적은 사실 없기는 해. 식 잘 쓰고 계산 잘 끝나면 다 잘 맞게 아직까지 냈었는데, 근데 항상 공부할 때 저런 거 쬐끄만 것도 정확하게 밝히고 공부하는 애들이 더 잘해. 왜냐면 저기가 뭉뚱그려져 있어도 선생님 얘기했잖아. 여기는 약간 주먹밥 만들듯이 막 이렇게 주먹으로 3번 쳐도 대충 맞는다니까? 왜냐면 애초에 숫자 조건이 3개밖에 없는데 미지수 늘 곳이 3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바보가 아니고서는 대충 이게 매칭을 하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안 틀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려운 문제 잘 풀지 못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 실력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통계 공부할 때 그게 자신감인 것 같아. 내 이 부분을 마스터해서 이 부분은 그냥 내가 이렇게 유려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마음이 딱 들면 그때부터 통계는 사실 어려운 단어 자체가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대충 흐린 눈하고, 근데 흐린 눈이란 좋은 표현이 있네. 흐린 눈하고, 이게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넘어가면, 어쨌든 나 스스로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 나는 알잖아.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괜히 떨리고 후달리는 거지. 선생님이 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 그리고 선생님이 낼 수도 있잖아. 사악하게. 그래요. 선생님이 사악한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뭐라고? 세경아 뭐라고 했어? 아니. 그래서 이제 문제 1번으로 가는 거죠. 풀어야 되는데 근데 애들 왜 이렇게 오늘 다 이렇게 나른해하고 막 다 힘들어하고 진짜 너무 하는구나. 너무 하는구나. 야 찬이야! 예? 김찬이. 너 보면서 안 불렀죠? 쩔쩔 보면서. 찬이 너 오늘 잘 버텼는데 왜 거의 끝물 와가지고 왜 마트에 갈라 그래? 빨리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는데도 눈을 못 뜨네. 눈 무거워? 눈두덩이가? 힘을 내.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통계하니까 미리 손